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정법 2013 여기 올라온 영상인데요. 정법 강의 5천박 2강 첫인상의 선입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시작하는 질문이 되게 흥미로워요.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첫인상 있잖아요. 그걸로 생기는 선입견 없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답하면서 강연자가 첫인상이 뭔지, 또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분들, 당신 같은 분들이 진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뢰 갖는 그 첫인상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 사람 관계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 여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가는 걸 목표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강한 시작이 첫인상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받는 그 느낌, 인상, 그게 그 사람의 한 30% 정도만 보여준대요. 30%요? 네, 왜냐면 우리 얼굴은 뭐 옷으로 가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기운 같은 게 드러나는 칠성판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 뭐 그런 거죠. 그 칠성판 비유가 참 재밌는데요. 보통 칠성판 하면 돌아가신 분 관 바닥에 깔아서 명복 빌 때 쓰기도 하지만 약간 그 사람의 근분이나 운명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강연자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지금 에너지 상태나 기분적인 성향을 그냥 보여주는 뭐랄까 상태 표시창 같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딱 30%라는 거. 꼭 모든 걸 결정해 버리면 나머지 70%는 모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모든 3대 7의 법칙 같은 게 작용한다 이런 설명인데 이게 꼭 수학적인 비율이라기보다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고 또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3대 7 법칙도 강연자 특유의 설명 방식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기를 제일 좋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옷도 잘 입고 말도 조심하고. 네. 예의 바르게 하고 좋은 말 골라서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30%만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아니면 좀 별로네? 이렇게 딱 결론 내리면 실제 그 사람 모습하고는 완전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가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요. 포장만 보고 내용물까지 다 좋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맞아요. 딱 그 비유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강연자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중요한 결정, 특히 사람 관련된 거는 최소한 3번은 만나보거나 겪어보라고. 아, 3번이요? 네, 이게 이 강연의 되게 핵심적인 제안 중 하나예요. 그냥 시간을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 만난 횟수를 통해서 깊이를 더하라는 거죠. 그 3번의 만남 원칙.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흥미롭던데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는 아까 말한 그 30%, 겉모습이나 기본적인 대화 이런 걸로 파악하는 거고요. 서로 약간 탐색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나면 첫 만남 때 했던 그런 겉얘기는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다른 면, 강연자 표현으로는 중간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편해지면서 원래 성격이나 습관, 가치관 같은 거예요. 아, 슬슬 본 모습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면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더 깊은 속마음이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온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3번 정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겉, 중간, 속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화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강연자가 그걸 강조해요. 3번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핵심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가진 삶의 기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강연자 용어로는 질량이라고 하던데 그걸 공유하고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질량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인 무게는 아닐 텐데. 그렇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깊이나 경험의 무게,
생각의 수준, 뭐 이런 복합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아하, 그 사람의 내적인 무게감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대화로 그걸 가늠해 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세 번의 만남과 깊은 대화, 이걸 통해 겉모습 너머의 본질, 그 사람의 진짜 질량을 파악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하고 확신해서 급하게 맺어진 관계는 깨지기 쉽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충분한 탐색 없이 감정이나 첫인상에만 의존하면 현실이랑 부딪히면서 금방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연인 관계든 동업자든 친구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공감되네요. 혹시 당신도 첫눈에 뭔가 확신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시간을 가졌어야 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강연자는 심지어 그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깨진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데요.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원칙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결정에도 적용된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집 구할 때 예시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죠. 처음 어떤 집을 보고 와, 여기 진짜 내 드림하우스! 이렇게 느꼈다고 바로 계약 도장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이 정말 나한테 맞는 집인지, 내 노력을 들여서 얻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고 막 반했던 집도 며칠 뒤에 다시 가보면 뭐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 정도로 좀 차분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세 번째 가서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기 벽에 금 간 건 뭐지? 이렇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네 번째 가서는 이 집은 내 생활 패턴이랑은 좀 안 맞겠다 하고 마음이 확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 첫 느낌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면 살면서 후회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을 알아보든 집을 구하든 뭐 사업 결정을 하든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적어도 세 번은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일종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첫인상이나 첫 느낌의 휘게이기 말고 두 번, 세 번 더 보면서 정보도 없고 숨겨진 면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 3회 점검 원칙,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질문한 당신이 되게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짚으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덧붙여요. 당신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냥 혼자 막 땀 흘리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얼마나 얻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노력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혼자 밤새 일하는 것보다 내 노력을 알아주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강연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관계를 맺으면 혼자 힘으로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도움, 지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맥 넓히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죠. 당신의 그 성실함, 노력이 바탕이 돼서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들라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강조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이게 경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진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노력이 혼자일 때는 1의 성과를 냈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10, 100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당신 노력이 사람들과의 연결로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분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좋은 자질이 있으니 이제 그 에너지를 사람을 얻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진짜 멋지게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격려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해요. 노력을 통해 관계 자산을 쌓아라.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강연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선입견 없이 그 맑게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라. 그리고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차차 알아가고 분별하면 된다. 이거였죠. 처음부터 막 평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파격적이면서도 깊은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당신에게 오는 사람 중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고요? 심지어 뭐 사기꾼 같은 사람도요? 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와도 일단은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해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쵸. 보통은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강연자는 한솔 더 떠서 그런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남을 속이는 재주가 있네. 저것도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뒀다가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염두에 두라고까지 해요. 와, 물론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 특성을 정확히 알고 경계는 하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배척하지는 말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부정적인 특성까지도 재능으로 보고 쓸모를 생각해 보라니. 쉽진 않겠지만 확실히 다른 시각이네요. 네. 이 관점이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움되는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이렇게 딱 나누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류 대신에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왔을까? 이 만남으로 내가 뭘 배워야 하지?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연이 혹은 뭐 어떤 큰 흐름이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면 그 사람의 속이는 재능을 미리 파악해서 당신이 그런 쪽일에 안 엮이게 조심하도록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끼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동시에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왔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다 당신 성장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맑게 대한다는 게 순진하게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의 본질과 특성을 보고 그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열린 태도,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기고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정법 강의 일부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많았는데요.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첫인상은 딱 30%만 보여준다? 그것만 믿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70%의 실패 가능성. 둘째,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제대로 알려면 최소 3번은 만나거나 확인하는 3회 점검 원칙이 필요하다. 네, 대화를 통해서요. 하는 당신에게는 혼자 애쓰는 것보다 그 노력을 통해 좋은 사람을 얻는 게 더 큰 성공의 기반이 된다. 관계 자산의 중요성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심지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존재 이유와 당신에게 온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여기까지였죠. 이 통찰들이 당신의 삶과 관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강연자 말처럼 만약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거나 정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조차도요. 사실은 당신에게 필요해서 온 존재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당신이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인간관계나 좀 껄끄러웠던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나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혹시 반드시 배우거나 얻어야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존재라는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 앞으로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깊이 찾아보시는 것. 그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당신 삶에 적용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